감사합니다. 왜? 이제 정방향을 맞추는. 아우, 땡큐. 내 얼굴 정방향으로 나오면 별로긴 한데. 자, 갑시다. 우리 로봇 때 했죠? 네. 이 일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지? 아, 김치볶음밥을 몇 번에 먹은지도 모르게 넣는 순간 다음 걸 떠서 먹었더니 이지건네 아주. 자, 자발적으로 책 읽기 하고 계십니까? 오, 자발적으로 큐브하기 뭔가 애매하다. 노란색, 주황색은 반 맞췄는데 흰색 맞췄네. 한쪽만 맞추고 다른 게 틀리는 게 더 안 좋지 않아? 네. 그게 다 맞추는 과정. 맞추다일까 마치다일까? 큐브는 맞추다. 오케이. 이제 클리닉 표지를 틀렸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보니까. 표지 따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건데 그냥 바로 내용부터 넣어버릴까? 네. 그럼 약간 부담. 그거 보라고 넣는 거거든. 해밀 고등학교 1학년 이거. 그 내가 그런 디테일에 약간 못 참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그 PDF 파일에서 그냥 글씨체로 하거든. 난 근데 글씨체가 같지 않으면 못 참겠는 거야. 한글 파일로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그 날짜도 똑같은 글씨체로 수정하고 해밀 고등학교 1학년 타이핑해가지고 했는데 맞춤답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원래 팀장님이 만든 거 뺏어온 거거든. 그래서 밑에 그 팀장님 캐치프레이즈잖아. 완벽은 반복의 근원합니다. 그 내가 왜 내 그거 안 쓰냐면요. 나 그거 저기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뭐라 써져 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기본 충실 시험 필승인가 써놓은 거 그거 갑자기 카톡으로 집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이런 내가 세종에 출근이란 걸 하게 됐군 이러면서 누워 있는데 선생님 홍보 자료에 문구 한 줄 나가야 돼요. 야 이걸로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1년째 쓰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꽤 오래 가네요. 그래서 걷다 나가 안 써. 거기다가 내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팀장님 맞춤 답인 거 아셨어요? 예. 그것도 제가 봐서 알았어요. 아무도 제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흰답으로 바꾸려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안 보고 두꺼운지 바로 비벼보겠지. 애들이 점점 클리닉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들고 왔다. 나중에는 무게 들어보고 두꺼운지 비벼보고 마지막으로 몇 번인지 보고. 자, 그러면 번호가 1번으로 통일하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62번째 1번 모르겠어요. 그러면 힘들겠구나. 그렇지? 하나대로 할게요. 자, 자발적으로 책 읽기 합시다. 7단원 빨리 끝내고 중세국어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다중기. 안돼, 중세국어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추가 지문 거는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문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망매가 교원과 제망매가 그냥 한 세트로 만들고 있어요. 청산별고 서동요까지. 근데 이 서동요는 실려 있는 교과서가 없더라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어디서 뺏어올지 고민 중입니다. 클리닉의 반영은 그 수업하고 넣을 거고요. 중세국어는 지금 새로운 거 풀려보니까 애들이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낼 거예요. 7단원은 빨리 끝내고 갖다 던질 거 던지고 빨리 8단원 가가지고 중세국어에 아주 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험 일정 나오면 짚고 잡을 거고요. 지금 만약에 다른 학교랑 같은 날이면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학교가 시험 일정을 먼저 줘가지고 앞에 낮 시간 등원을 이미 걔네가 잡아놨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학교랑 짚고 일정이 같으면 저녁 때 오셔야 되거라는 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나오는 학교가 있어서 새롬 나왔고 그 다음에 대성 나왔고 그래가지고 새롬이 18, 19, 20, 17, 18, 19, 20 이런데 걔네는 시간표가 12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미리 다 얘기를 했고요. 해밀은 아무리 홈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저번에 잘못 들어갔어. 뭐 어디 해밀 학교라고 있더만. 어디 뭐 대한학교인가에 해밀 학교가 있더만. 그래 왠지 이상하더라. 왜 얘는 고등자도 안 쓰지 했는데 그냥 다른 학교예요. 해밀고 해밀고 구글에 치면 뭐 동영상 나오고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순간 그걸 볼까 하다가 빨리 좀 나와라 이러고 새로 고치 마무리했는데 내년도 책 못 쓸지 나오더라. 너네들이 내년도 책 못 쓸지는 이미 나와 있더라 교과서. 문학과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생기잖아. 그거 자체 교재 쓴다던데요 학교에서? 했어? 검정 그거 했잖아. 검정이나 인정받은 교과서 이런 그러니까 출판사 교과서가 검인정 받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전국에. 그래서 각 학교가 선생님들이 자체 교재 쓴답니다. 그래서 해밀도 자체 교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와 교재부터 입수해야 돼. 야, 자체 교재 하나 잃어버렸다고 좀 얻으면 안 되냐 이런 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 하드 털어야지. 그지? 선생님 하드를 털던가 아니면 야 잃어버렸다고 하나 해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우리 동양하고 다녀야 되겠고 벌써부터 앞날이 깜깜합니다. 자 볼게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보세요. 다 오른쪽 갑니다. 자 윤동주의 학창시절을 다룬 글이다. 혹시 영화 동주라고 보셨습니까? 이준익 감독의 흑백 영화 동주 강한에 나오고 걔 누구냐 박정민 나오는 거. 자 윤동주는 당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첫째 문학 수업, 둘째 상급 학교 진학. 근데 이 당시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지? 연대 문과에 입학하기 전 광명중학에 다니던 시기로 당시 중학생이라고 하지만 20대 초반이다. 오호? 자, 그가 문학 수업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는 그의 문학 관계 유품들이 오늘도 생생한 모습으로 적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인이 되면은 막 이런 거 여러분 집에 남겨놓고 이제 유명인이 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면 나중에 막 남는다니까. 강민형이 쓰던 책 이런 거 남는다니까. 항상 큰 사람이 되려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강민형이 쓰던 책 읽어서 있는데 막 수업 듣기 졸라 싫다 이렇게 느껴 있으면 후손들이 슬쩍 지운단 말이에요. 아이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처신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남을 수 있는 것들. 자, 그 중에서 무엇보다 압권인 것이 백석의 시집 사슴의 친필 필사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집을 사가지고 내가 뺏긴 손으로 1936년 1월 20일에 출간된 사슴이 단지 200부 한정판이었기에 구할 수 없다. 오호,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군요.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일일이 손수백 겨 필사본을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덕질이죠 이런 게. 물론 직접 사들인 문학 관계 서적도 많다. 중학 시절에 그의 서가에 꽂혔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정지용 시집 평양에서 샀다. 변영로의 조선의 마음, 주요한의 아름다운 새벽, 김동환의 국경의 마음,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 주요한, 김동환, 삼인시가지,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 그 양주동 맞습니다.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향가를 해석하는 그 양주동 해독의 그 양주동 씨가 맞습니다. 이때 사람이에요. 이은상의 노산시조집, 윤석중 동료집, 잃어버린 댕기, 황순원의 반가 아니고요 반가, 영랑시집 을해 명시 선집 등으로서 그 중에서 그가 계속 갖고 와서 서울에 두었기에 지금 나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는 백석의 시집 사슴사본, 정지용 시집, 영랑 시집. 이 영랑 시집은요 그 황순원 거가 아니고요 영랑 누구? 김영랑이요. 아십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쓴 사람. 독을 차고 허무한디 하는 사람. 을의 명시 선집들이다. 그것은 특히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다. 용정 북한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구역상 중국이에요. 윤동주 고향은 중국에 있죠. 지금은 중국이 그래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윤동주 고향에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족 시인이라고 세우고 있어요. 지들이. 거짓말이죠. 자, 조선족 시인이 언제부터 연세대학교 나와서 일본 유학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친동생 윤일주 교수의 증언이다. 윤동주가 그 시절에 이렇게 책을 사모은 과정의 긴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은 윤혜원 씨의 증언도 재미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봅시다. 동주 오빠가 중학생 때 아버지께 야단 맞는 걸 본 일이 있어요. 영종은 추운 곳이라서 학생들은 겨울이 되면 은행 양복점에 가서 학생복 안에 따로 천에 입었지요. 그런데 오빠가 교복에 안감된 준 돈으로 안감이 되지 않고 달리 써버려서 야단치신 거예요. 나중에 오빠가 어머니께 그 돈으로 책을 샀다라고 고백하더군요. 깔깔깔. 자, 윤동주가 얼마나 독서를 좋아했는가를 자꾸 뭘 통보하고 있어요. 직접 이용의 방법으로 보여주겠죠. 그렇군요. 그때는 교복을 입다가 추우면 안에 안감을 덧대는 교복 튜닝을 하면 됐군요. 자, 당시 집안 형편이 안감 값으로 책을 사야 할 정도로 궁하진 않았는데 동주 오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윤대원 씨는 덧붙였다. 윤동주는 중학생 시절에도 무서운 독서가였다고 한다. 자기 공방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늘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곤 했다는 것. 어떤 때 자다가 한밤중 일어나 보면 동주는 그때까지도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룸메이트로서 상당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룸메이트로서 상당히 안 좋은 사람. 비슷한 걸로 남학생들을 룸메이트로서 잘못 체크하면 새벽 2~3시까지 저기 협곡에 있는 애들이랑 방이 될 수 있어요. 소환사 협곡에 있는 애들이 롤 하는 애들. 그러면 이제 그 또 역시 게임은 기계식이지 하면서 기숙사에서 기계식 키보드 쓰는 애들이 있대요. 그 키보드로 머리 내려치면 됩니다. 그 대학에는 그게 있어요. 나는 중간 때는 확실히 있었는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를 체크하는 탭이 있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저녁형 인간들이 자꾸 뭘 하는지 알아? 나 이제부터 아침형 인간이 돼볼래 하면서 아침형 인간 찍은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진짜 리얼 아침형 인간이랑 룸메가 되는 거예요. 애가 한 11시쯤 자. 그러면 아침형 인간 도저히 못 되겠다 하면서 로이 켜. 그러면 민원 들어. 그래서 써져 있어. 지금의 생활 패턴을 찍으러. 바꾸고 싶은 되고 싶은 희망 말고. 그래서 저는 기숙사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살았거든. 왜? 어차피 한 100인 들어가는 기숙사 한번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군대요. 혼자 살았어요. 저쪽에서 부르면 들린다니까. 그래서 1번 호실당 한 20명씩 사무실 썼으니까 80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저기서 조교가 야거리면 끝방이라서 살았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굳이 기숙사에 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봅시다. 윤일주 교수가 작성한 윤동주의 연보에 따르면 광명 미들스쿨 시절 일본판 세계문학 전집과 한국인 작가의 소설가시를 탐독하다. 한국 문학 작품을 신문과 잡지에서 스크랩하다. 이 이상의 작품을 스크랩하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윤동주가 새벽 2~3시까지 자시 않고 읽은 책의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자, 2~3시까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 문학을 잘하고 싶어라고 해서 제발 2~3시까지 이상 작품 읽지 마세요. 사람이 미쳐가는 게 보여요. 이상 작품으로 레포트만 써도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게 보여요. 중얼거려요. 오감도 이러면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침착하게 걔한테 커피 한 잔 주면 됩니다. 야, 그러면 쪼패 제1의 아이가 맛있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잠시 그냥 혼자 쉬게 냅두면 됩니다. 다들 돌아있어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이상의 소설이랑 건축무한 육명각체라는 시가 있고 시 중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그 다음에 A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에 써있어 문자대로. 그리고 이상 거만 안거의사 이상 이러고 끝나는 시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돼. 처음에 보면 안 믿겨. 야, 이 시도 있겠지. 나중에 보면은 따뜻한 말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폐병에 걸렸지 이러면서 진짜 와, 사람을 후손들과 병들게 하는 이 사람을 옳은 사람인가? 이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 그냥 욕하다 끝나요. 그래서 교수님도 한 번씩 이러면 흥미롭다 그래. 그러면 틀렸나요? 이러면 아니 모르겠대. 그렇습니다. 서울대 건축과 괜히 간 거 아니겠죠?
서울대 건축과 지금의 서울대 건축과의 전신 경성고등보통학교 건축과 출신이잖아요. 이상이. 물론 26대인가 같지만 한 번씩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이 과연 60, 70까지 살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사람은 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문학 수업이란 본래 끝이 없는 명제이고 또 어디까지나 그 자신 혼자에게 속한 문제였다. 그것보다 더욱 시급한 현안이며 또 가족들과 연관된 일로 들이닥친 것이 바로 상급 학교 진학 문제였다. 왜?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집 근처로. 집 근처가 진짜 뭐 개판 나는 학교만 아니면 집 근처로 많이 가죠. 근데 대학교 집 근처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지? 정해서 가실 거잖아요. 대학교 집 근처에서 점점 멀어진 애들은 서울 애들밖에 없어. 서울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너 자꾸 그러면 강남 고터 가서 대학교 간다. 너 자꾸 그러면 서울역 가서 수서역 가서 KTX 탄다, SIT 탄다. 이게 걔네한테는 비난이래요. 정신 차리라고. 집에서 멀어진다고 학교가. 우리 집에서 멀어져야 되죠.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그죠? 학교 갔다 올게 하면 안 돼. 당일에 집에 올 수 있으면 안 돼. 이번 주에 학교 갔다 와야지. 파이팅 하세요. 집 근처가 많대요. 저도 그래서 그냥 대구 안 가고 대전 아닙니다. 그 농담이고요. 경북대학교 냈는데 왜 나만 낸 게 아닌지 뒤지게 많이 냈더라고요. 그에 따라. 그래서 야 이거 가겠는데 어림없이 밀렸습니다. 그래요. 자 윤동주의 자발적 독서 태도 뭐 아니 안감 될라다 뭐 했어? 19쪽이야 19쪽. 안감 될라다 뭐 했어? 양말이 2번이요. 안감 될라다 책 샀지. 그지? 그리고 새벽 2, 3시까지 책 읽었지. 그지? 그리고 문학관계 서적을 직접 사 모으고 손으로 베꼈었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시험 끝나면 알아서 찾아서 잘 놀죠. 누가 시험 끝나면 이렇게 놀아라라고 시켜줍니까? 아니죠. 그지? 새벽 2, 3시까지 넷플릭스를 보고. 그치? 필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냐 사고 싶은 리스트 아니면 놀러 갈 여행 계획을 알아서 만들고 뭐냐 책 사라고 준 돈으로 영화 보고 오고 뭐 그런 거 문학관계 서적을 직접 사모은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굿즈라던가 아니면 취미용품을 직접 사모으고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연히 저격하지 마시고요. 자 갈게요. 넘어갑니다. 진로나 관심사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찾아 읽고 그 책을 소개해보세요. 소개 파이팅. 뭐 설마 뭐냐 소개하는 걸 써주려고 써주는 안 나오면 되지. 소개하는 걸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이씨 소개하는 거 어떻게 가르치냐? 책 소개하는 거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 읽어봐. 그치?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리학 17살을 부탁해 이런 걸 뭐 가져올까? 그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21쪽에 보면 예시 답안들이 있어요. 심리학 17살을 부탁해. 살아있는 심리학 이야기. 나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부글부글 했을 때 말하고 싶어요. 너도 모르는 네 마음. 나는 알지. 이 건방진 너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냥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싶다. 왜? 내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를. 님 흥미를. 심리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아직도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면 심리학 개론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심리학 개론 뭐 하냐면요 왜 뭐냐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심리학 개론 수련 공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A4 용지를 몇 개 쫙 해놔 정리를. 좀 약간 디테일 변태들은 그냥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용지를 모의고사만한 용지 있잖아. 그거를 인쇄소 가면 2,500원 정도의 스프링으로 찍어주거든. 그걸 미리 해놔. 백지잖아. 어떤 학자는 뭐 쫙 써, 어떤 학자는 뭐 쫙 써, 쫙 써, 쫙 써. 몇 페이지 써? 심리 따위 없어. 자기 심리 망가져. 그리고 계속 읽어. 외워. 야, 걔가 뭐였지? 걔가 그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지평이면 걔 아니야? 알고 보니 아니고. 둘 다 틀리는겨.
그러고 있어요. 그 심리학 개론하고 나서 후배들한테 야 심리학 개론 듣지 마 그래요. 그래서 아또 저 새끼 또 꿀강이 혼자 들으려고 나도 내 심리 알고 싶어 이러면서 또 크악거리고 있습니다. 또 후배들한테 심리학 개론 듣지 마 이러면 또 다음에 에이 대학교 왔으면 낭만 있게 심리학 개론 들어야지 또와 이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탁가 있네 재밌겠지 이런다더라고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사서 수업을 더 들음? 그지? 왜 사서 수업을 더 들음? 물론 내가 뭐 스카이에 다녔다면 그 교수들이 워낙 유명한 교수들이니까 들어보고 싶었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예시다만 활동 전 낮은에서 조금 높은 가 쓰면 한 단계밖에 안 오른 거네요. 어디 24쪽에 24쪽에 그죠? 낮음에서 조금 높은 가 버렸어요. 양심적이긴 하네. 양심적이긴 한데 앞으로 꾸준히 독서하기 위해 다짐하는 말을 써보자. 한지훈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매일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책을 읽고 좀 더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 되시랍니다. 자, 쓰기가 정성 차력이 갈게요. 이 단어 왜 넣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차피 내년에 개정될 거. 내년에 개정돼 아니지. 내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 갈 때 개정되니까 좀 남았네. 2022 개정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는 수능을 보면 됩니다. 그냥 이 교육과정 그대로 수능 보고 문제가 있어요. 교육과정 합격 문제가 뭐야? 한 번에 가셔야 돼요. 대학을요. 교육과정 합격 한 번에 가셔야 돼요. 왜? 뒤에 돌아보면 저것들 딴 거 배우고 있어. 뒤에 돌아보면 저것들 딴 거 배우고 있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밑엔가가 아마 재수가 안 될 거고 적어도 만약에 여러분 재수는 된다 해도 사람이 재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씨 삼수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충남대 컴공을 다녔어. 충남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녔어. 근데 내 처음에 이제 원룸 하숙이라고 있거든. 절대 어머니께서 절대 얘는 나보고 절대 얘는 밥을 지 혼자 해먹지 않는다. 그래서 원룸 하숙에 넣으셨어.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원룸에 살아. 근데 밑에 주인집이 있어. 그럼 거기에 문 열자마자 식탁이 있어. 밥 때 되면 거기서 밥 먹고 그냥 더 올라가는 거야. 근데 2인실이 있었거든. 그럼 거기에 2인실 어떤 남자애랑 같이 살았지 처음에. 근데 총대 콩콩이래. 근데 6월부터 나는 반수를 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다시 반수를 하더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언제는 이제 애가 또 그렇다고 시험 공부를 하니까 또 내가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오후에 새벽 2, 3시까지 술 먹으면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냥 6시에 마치자마자 술을 먹었어 내가. 10시나 11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 개처럼 마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11시에 들어가. 그러면 보통은 11시면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아침에 어느 날 술 많이 먹었으니까 아침에 확인 스캔만으로 내려가는 거야. 해장 될 것 같은 먹고 아니면 올라와야지 이러면서 내려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그냥 그래서 밥을 먹고 왔어. 밥을 먹고 오전 수업이라 씻었어. 오전 수업 씻었고 오전 수업 갔다 왔는데 이제 그때 9월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개강을 했다는 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언제 일어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오전 수업 하나 듣고 3시인가 왔더니 그때 저 스몰 일어나더라고. 잘 잤어 이러더라고. 미안해 수업 갔다 왔어. 자고 밥 먹고 수업도 갔다 왔어. 몇 시인데? 3시. 우와 이러고. 얘들은 왜 뭐지? 이러는데 또 그때부터 걔가 웃긴 게 시험지를 보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A4 용지로 주는 게 있으면 한 장을 풀면 뒤로 던져. 지 침대로 던져. 내 침대 아무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인마는 앞에 지문에 다시 안 보나? 풀고 던지면 이거 다시 주워서 보는 거야.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걔가 처음에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본다고 방을 뺐어요. 나는 아씨 룸메랑 못 살겠다면서 그냥 돈 더 주고 1인실로 바꿨고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또 충대서 보여. 그래서 재등록했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매수의 진을 치겠다고 자퇴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충대 농대로 돌아왔어요. 컨공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일시 현역 때보다 더 낮은 데로 들어왔어. 그래서 또 수능을 보겠다고 사범대인데 자료 없냐 그래가지고 자료? 너 관찰 자료 있어.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진은 함부로 치는 게 아니고요. 첫 방에 잘 가야 낮은 방에 그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첫 방에 못 갔는데 다음 방에 죽으라 잘 간다? 그러면 진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근 인생에 이렇게 1년 딱 걸어서 남은 인생 바꿀 수 있는 게 없긴 해요. 고3 때가. 고3 때랑 뭐 한 번 더 한다면 한 번 더 할 때가. 그게 아니고 1년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이어트 정도 있겠네요. 말고 없습니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팅이요. 자, 쓰기 과정 성찰하게 볼게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거 중학교 때 한 2~5번 했습니다. 처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면 안 돼요. 거기 파란 표에 별표 2개. 그거 파란색이야 왠지. 그 파란색이야. 책 안 들고 왔으면 흑백판으로 파란색이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표현하기 밑에 적을게요. 속어쓰기. 고쳐쓰기, 퇴고하기. 이거 중2가 배우거든요. 고1이신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쵸? 중2가 배우는데 고1들이 어디 건방진 중2가 선에서 정리해줘야죠. 그치? 그랬을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세연이가 그랬다. 가윤이는 뭐라고 답할까요? 그럼 쓰지 마 이러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연이는 이러네요. 그러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이럴 것 같은데. 자, 머릿속 많은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 상독자를 생각해보고 흥미를 끌만한 문장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 특히나 교과서에 실린 글들은 일화를 소개한다든지 에피소드 이런 일화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흥미를 끌만한 다른 장르를 잠시 소개한다든지. 왜?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막 이런 가사들 써놓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 알지? 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자연보호를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면서 좀 치는데 하면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흥미를 끌만한 문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션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영화로 봤나? 마션 소설로 읽어보신 분 없어요? 그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십니까? 마션 소설의 첫 문장 모르시는군요. 지읒됐답니다. 아무래도 나는 지읒됐다. 나는 화성에 있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야, 이만큼 독자 요구를 끌 문장이 있습니까? 책을 딱 펼쳐서 챕터 1 이랬는데 됐다. 아무래도 됐다 이러고 있어. 와, 씨. 끝까지 읽으셨죠? 왜 됐나? 그죠? 흥미를 끌만한 문장을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근데 수행평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됐다 적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적으면 안 돼요. 자, 봅니다.
태가 이거 다원이의 글쓰기 과정 볼게요. 다원이의 글쓰기 과정. 다원이 맞지? 다윈이 아니지, 그죠? 안녕, 나는 다원이야. 오케이. 오늘은 내가 쓴 글을 한 편 소개하려고 해. 왜 반말이야? 가방지지 않습니까? 자, 내가 글을 그는 과정이 아니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도 보여줄게. 너희들이 글을 쓰는 게 참고가 되면 좋겠어, 이 바보들아 라고 하고 있죠. 자, 계획하기. 자, 계획하기. 이번에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 공정여행을 소재로 삼아 글을 써봐야지. 글을 쓰게 된 배경 나오고 계기도 나오죠. 자, 그래서 안 됐고요. 왼쪽에 쓰기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를 일단 밝혀줍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봐야겠네요. 여러분 저 45분인데 저 조금만 일찍 나 밑에 가서 소화제 좀 먹고 김국밥 소화제 좀 먹고 아예 쉬었다 올라올게요. 잠깐만 끊어주세요. 저.